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불어난 강물에 청주시 한 지하차도가 침수돼 현재까지 한 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침수된 차량이 최소 15대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 인명 피해가 우려됩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흙탕물이 빠른 속도로 도로를 덮칩니다. 지하차도는 물에 잠겨 거의 보이지 않고 입구 쪽에 있는 버스의 윗부분만 물 위로 나와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한 지하차도가 침수된 건 오늘 오전. 소방에 접수된 첫 신고는 8시 45분입니다. 직선거리로 약 500m 떨어져 있는 미호천이 범람하면서 지하차도에 물이 차기 시작한 겁니다. 고개를 딱 넘는데 이제 저기 지하차도로 물이 막 이제 쏟아져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뭘 놓치는 순간 물살이 세니까 그냥 쭉 달려 들어가더라고요. 뭐 사람도 안 보여요, 형체도. 당시 근처를 지나가던 차량은 침수된 도로에 당황해 역주행으로 사고 현장에서 벗어났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도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공식 집계된 피해 상황은 사망자 1명, 구조 9명입니다. 하지만 길이 약 450m, 높이 4.5m 정도인 지하차도 안에는 버스를 포함해 차량 15대가 갇혀 있는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실종자는 11명입니다. 지하차도 100m까지 수중도로는 탐색을 했는데 탐색 결과 침수된 차량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차에 있는 물을 지금 대용량 방수포로 작업을 해도 완전 배수를 할 경우에는 한 8시간 정도, 완전 배수는 8시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용량 양수기 4대를 동원해 지하차도에 찬 물을 빼내는 한편 고무보트를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네, 이번에는 청주 오송 사고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한성원 기자, 밤이 깊었는데 수색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사고 현장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현장 상황은 본격적인 배수 작업을 하기 전 물막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지하차도 상단까지 물이 가득 들어차 있어 구조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도 안에 차량 15대가 고립돼 최소 11명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 주변은 차량 이동을 통제하고 CCTV와 이동통신사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차도에서 물을 빼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지하차도 안에 6만 톤가량의 물이 차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사포를 동원해 분당 3톤을 빼낼 수 있는데 바로 옆 미호강에 물이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밤새 양수 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완전 배수까지는 8시간 정도 걸리고 배수 시작 후 3시간이 지나야 수색이 가능할 것으로 소방당국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물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도록 물을 막는 작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또 흙탕물이 가득 차 수중에서 시야 확보도 쉽지 않아 수중 카메라 등 장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사고 수습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사고 수습과 유족과 부상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 네, 이처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적지 않은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는지 송근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하천에서 흘러온 물이 순식간에 지하차도로 들어찹니다. 지하차도에서 나오던 버스는 물에 잠겨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지하차도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데는 불과 수십 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지하차도에는 버스를 비롯해 차량 10여 대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침수가 시작되기 불과 10여 분 전 바로 옆 미호천교의 하천 수위는 계획 홍수위보다 높은 10m 이상이었고 사고 발생 4시간 전에는 이미 홍수경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하천이 흘러넘쳐 지하차도를 덮칠 수 있다는 위험 징후가 이미 수시간 전부터 감지된 겁니다. 사고가 난 지하차도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위험 등급 중 가장 낮은 3등급 시설이었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졌을 때 도로관리청인 충청북도가 도로 통제 등 상황을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CCTV를 이용한 감시 외에 가장 중요한 도로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도로 통제는 이미 차들이 물에 잠기고 나서야 뒤늦게 시작됐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이 도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임시로 쌓아놓은 제방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물이 찬다든지 아니면 자동 배수 펌프가 있으니까 수위를 봐서 도저히 차량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통제가 하게 되는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도래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제방이 좀 붕괴되는 바람에 행정안전부는 2020년 침수 우려 지하차도에 대한 자동 차단 시설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대전과 경기도 안양 등에서 자동 차단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지하차도는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자동 차단 시설 설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도 호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손민 기자,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광주 5.18 기념공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부터 조금씩 내리던 비는 오후 들어 강해지더니 현재까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 머물렀던 비구름은 늦은 오후부터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곡성 금교교에 내려졌던 홍수주의보가 홍수경보로 대체됐습니다. 섬진강 구례교와 광주 장로교, 장성 제2황룡교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하루 내린 비는 구례 성삼재 132mm로 가장 많고 장성 95, 해남 현산 85, 곡성 82mm 등입니다. 특히 구례 성삼재와 곡성, 해남 현산에는 시간당 40에서 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장성 상계면에는 빗물로 약해진 옹벽과 함께 자전거 도로 50여 미터가 무너졌습니다. 광주 남구에서는 빈 단독주택 담벼락이 무너져 구청에서 긴급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또 광주 광산구 신가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서 통행이 통제됐다가 배수 작업 후에 재개됐습니다. 현재 광주시는 광천 1교와 2교, 광암교 등 하천변 도로와 산책로, 둔치주차장의 통행을 통제하고 있고요. 추가 침수에 대비해 중림 지하차도를 선제적으로 통제하는 등 침수된 적 있는 지하차도 8곳에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도 100에서 200, 많은 곳은 250mm 이상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에서 오전 사이에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최대 80mm의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비로 지반도 약해진 상태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어제부터 내려졌고요. 옹벽과 석축, 절개지 등 붕괴 우려가 있는 곳엔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또 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에서 집안 침식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인근을 통행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기 시작했다면 무릎 높이까지 차오르기 전에 서둘러 차에서 빠져나와야 하고 지하차도에 물이 차고 있다면 우회하셔야 합니다. 좁고 긴 장마전선이 계속 이동하며 예상 강수량이 달라지고 있으니 재난안전문자와 호우특보를 계속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내일도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황이라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세연 기자. 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레이더 영상을 보면 강한 비구름대는 남해안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역을 좀 더 확대를 해보면 붉은색은 시간당 20mm 안팎, 보라색은 1시간에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을 의미하는데요. 이들 지역에선 현재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조금 전 전남 해남에서는 1시간 동안 39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이런 비구름 양상은 오늘 오후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오늘 비구름의 이동 상황을 좀 더 길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에는 비교적 동서로 폭이 넓은 구름대가 점차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인데요. 남북 방향으로도 폭이 좁아지면서 비구름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은 남쪽으로는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그리고 북쪽으로는 건조한 공기가 이렇게 맞섰는데요. 하지만 밤이 되면서는 건조 공기가 더 강하게 내려앉으면서 더 격렬하게 충돌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남서에서 북동쪽으로 가늘고 강한 비구름대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어느 지역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릴까요?
네, 슈퍼컴퓨터의 강수 예측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남서에서 북동쪽으로 형성된 이 가늘고 강한 비구름대가 내일 오전까지는 주로 전남과 경남권 그리고 경북권 남부에 시간당 50에서 80mm의 폭우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가 되면서는 경기 남부와 강원 그리고 충청권에도 시간당 30에서 60mm의 집중호우를 쏟겠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남과 경남 그리고 경북권 남부에 많게는 250mm 이상, 충청 남부와 전북 그리고 경북 북부에는 많게는 200mm가 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충청 북부에는 50에서 15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이미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충남과 전북 그리고 경북에는 500mm 안팎의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고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하천변, 산사태 위험 지역에선 계속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비 피해가 속출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시청자들의 제보도 많이 접수됐습니다. 제보 화면 보면서 현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부 강병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강 기자, KBS에 많은 제보가 들어와 있죠? 네, 전국적으로 이 오전부터 빗줄기가 굉장히 거셌는데요.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각지의 상황을 전해주는 영상을 매 시간 KBS에 보내주셨습니다. 네, 피해 상황 자세히 들여다보죠. 그렇죠. 보내주신 영상 통해 한번 살펴보겠는데 영상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충청남도 청양군 어천리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금강변에 위치한 돼지 축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돼지들이 모두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서 피하지 못한 돼지들이 떠내려가기도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타깝게 헤엄을 치기도 하는데요. 위태로운 가축들의 모습들 여기저기서 보이지만 물살이 거세 구하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네, 저런 모습 참 오랜만에 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네요. 그렇죠. 이번 폭우로 인명 피해도 컸지만 아직 제대로 집계되지 못한 재산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재난 상황이 지나가면 속속 집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청양군과 가까운 부여군의 또 다른 축사의 모습입니다. 군청 직원 또 소방서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가슴까지 차올랐군요. 그렇죠. 사람이 서 있는데도 가슴까지 가득 찬 모습이고요. 이 소들을 대피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는 것처럼 축사엔 이미 굉장히 많이 물이 가득 찬 상황이어가지고 한 마리라도 더 가축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폭우로 이미 중대본이 확인한 것만 2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가 굉장히 큰데요. 오늘 오후 경기도 여주시에서도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여주대교 아래에서 불어난 물에 떠내려온 수상매점 건물이 다리와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참 위험한 그런 장면인데. 그렇죠. 저렇게 떠내려온 건물이 충돌하면서 이렇게 물 아래로 가라앉았는데요. 폭우로 갑자기 물이 거세게 흐르면서 상류에서 이렇게 떠내려온 겁니다. 사고 당시 저 매점 건물에 8명이 있었는데 다행히 여주대교 아래에 걸리면서 모두 구조는 됐습니다. 다행이군요. 또 다른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충북 충주시 삼방리의 산사태 현장을 촬영한 모습입니다. 이 산사태로 인해서 흙과 돌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주택 앞 도로가 완전히 유실됐고요. 주민들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복구 작업에 나선 모습입니다. 유실된 도로 곳곳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흙탕물들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폭우가 쏟아질 땐 산사태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산 주변에 계신 분들은 특별히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제보는 재난 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또 방제 당국의 복구를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다만 절대 무리해서 위험한 촬영을 하지 마시고 주변 상황과 또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보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회부 강병수 기자였습니다. 경북에도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예천군에 집중됐습니다. 곳곳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되거나 쓸려나가면서 현재까지 7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신주현 기자가 피해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창고와 과수원이 있던 자리가 흙더미에 파묻혀 흔적도 없습니다. 승용차와 경운기는 힘없이 구겨져 처박혀 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산사태가 나 엄청난 양의 토사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산 아래 주택 여러 채가 그대로 휩쓸렸고 주민 3명이 실종됐습니다.
산사태 나는 소리가 꾸렁꾸렁 들리더라고. 전기가 안 들어와. 그래서 후라시 들고 전부 다 올라가 보니까 저 위에 집들이 있던 집이 없어지고. 그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당연히 돌아가신 줄 알았지. 만지니까 살아계시더라고요. 119 와서 그래서 구해갔어요. 산사태로 많은 양의 토사와 거센 물살이 한꺼번에 마을을 덮친 현장입니다. 이 한쪽에는 한 골짜기에서부터 떠내려온 나무와 바위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바로 아랫마을에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기와 통신이 모두 끊기고 주택 여러 채가 부서졌습니다. 깡소리를 듣자마자 뛰어나왔는데 저희 선이 떨어지면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겁이 나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밭이고 집이었는데 이 자리에 물이었으니까. 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산사태로 주택 5채가 쓸려나가 3명 이상이 실종된 이 마을은 진입 도로가 끊겼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다른 길을 돌아 겨우 도착했지만 마을은 온통 뻘천지에 거센 비까지 수색은 더디기만 합니다. 전봇대도 잇따라 넘어져 경북 예천에서만 5,800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폭우와 산사태가 핥히고 지나간 경북 예천 주민들이 일상으로 언제쯤 복귀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주연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됐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경북 지역에서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17명으로 늘었고 9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대구에서도 실종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와 실종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경북 예천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 지금 예천에 비가 얼마나 오고 있습니까? 예, 저희 취재진이 이곳에 도착한 지 2시간이 지났는데요. 계속해서 내리던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현재는 그쳤습니다. 다만 계속 내린 비로 제뒤로 보이는 지방하천 한천의 수위가 산책로를 아슬아슬하게 넘을 듯 말 듯 많이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날이 저물면서 추가 산사태와 고립 위험 때문에 현장의 구조 인력은 모두 철수한 상태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예천 스타디움에는 전국에서 집결한 구조 장비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고립마을에 투입되기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KBS 취재진이 찾은 현장은 산사태로 주택 5채가 쓸려가면서 토사와 흙탕물이 가득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예천과 봉화, 영주에서 지금까지 17명이 숨졌습니다. 또 예천에서만 9명이 실종됐고 대구 팔거천 변에서는 자전거를 타던 1명이 강물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이 밖에도 부상자 5명 등 대구와 경북에서는 모두 3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700여 세대 1,100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했는데요. 소방당국은 예천에 중앙119 구조본부 전대원을 비상동원하여 실종자 수색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이어진 비로 낙동강에 홍수특보가 내려진 상황이죠. 네, 어제부터 내린 폭우로 낙동강 유역에서는 홍수특보가 발령됐습니다. 경북 문경시 김용리, 예천군 회령교, 상풍교 지점에서는 홍수경보가, 영주시 월요고와 칠곡군 호국의 다리, 의성군 낙당교 지점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안동댐과 이마댐이 수위 조절을 위해 수문을 방류했는데요. 안동댐은 초당 800톤, 이마댐은 초당 400톤, 영주댐은 초당 700톤의 물을 방류 중인데 방류량은 더 늘 수도 있습니다. 누적된 폭우로 산림청은 경북 산사태 위기경보를 최고인 심각 단계로 올렸고 이에 따라 하천변과 산책로 등 130곳이 통제됐습니다. 또 문경의 국도 59호선과 3호선, 봉화의 지방도 918호선, 915호선, 예천의 지방도 901호선, 문경의 지방도 923호선 등이 통제돼 운행이 불가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최대 200mm의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된 만큼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예천에서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예천 외에도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밤사이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문경과 상주, 봉화에서는 동시다발적인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잇따랐고 많은 주민이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와 지붕이 종잇장처럼 절반으로 잘려나갔고 마당에는 어른 키만큼 토사가 쌓였습니다. 집에 있던 80대 노부부는 새벽 시간 갑자기 들이닥친 흙더미를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산에서 토사가 밀려오니까 이게 집이 이제 쓸려서 토사에 덮여가지고 이 부분에서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집에도 밤사이 집중호우에 건물이 기울어질 정도로 토사가 쏟아져 내리면서 부녀가 변을 당했습니다. 부러진 나무가 집을 덮친 경북 봉화에서도 2명이 숨지는 등 영주와 봉화, 문경 3개 시군에서만 10명이 숨졌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360여 명의 주민은 인근 체육관 등으로 대피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3시 한 반 정도 됐나? 그때부터 이제 물이 들어오더래, 하수 구용으로. 지금 가면 물이 이만큼 들어왔어요, 마당에. 자다 이장님이 와가지고 대피하라 그래가지고. 산사태와 토사 유출이 잇따르면서 과수원이 매몰될 정도로 농작물 피해도 심각해 농촌 지역 주민들의 걱정과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돈입니다. 전북에는 사흘째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 모든 시군에 호우기형보가 발효된 상태인데요. 만경강과 섬진강 주변에 홍수특보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북에 많게는 200mm 넘는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홍수경보가 내려진 완주 삼례교로 갑니다. 이수진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전북 완주 삼례교 지점에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째 홍수 경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어두워서 수위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현재 둔치 아래까지 수위가 내려온 상태인데요. 오늘 낮 동안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인 영향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천 주변에 절대 가까이 다가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하겠습니다. 계속된 폭우로 금강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일부 제방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 전북 익산시는 조금 전 익산시 용안면 7개 마을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민 500여 명가량은 신속한 안내에 따라서 인근 용안초등학교 등 대피소로 신속하게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익산시 용안면 주민들은 안내에 따라서 인근 용안초등학교로 신속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경보는 완주 삼례교 지점과 임실군 덕지면 일중리 지점, 남원 섬진강 금곡교에 내려져 있습니다. 동진강 정읍시 초강리와 만경강 전주시 미산교, 남원 독림교 지점에도 홍수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직 비가 더 예보된 만큼 댐과 저수지에서는 오늘 방류량을 늘렸는데요. 섬진강댐이 초당 600톤 넘게 방류하고 있어 강 하류 지역인 임실과 남원 주민들 주의가 필요합니다. 완주 대하저수지와 경천저수지는 초당 방류량을 각각 350톤, 200톤까지 늘리고 빠르게 물을 빼내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천과 삼천, 익산, 탑천 등 도심 안팎의 하천들도 수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가까운 대피소를 미리 확인해 둔 뒤 주변 하천 범람 위험이 감지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전북에 내린 많은 비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전북 익산의 한 마을 배수로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배수로를 정비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과 장수는 산사태 경보가, 그 외 12개 지역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하천 범람에 이어 산사태 발생 우려가 커지면서 전북에서는 주민 320여 명이 인근 마을회관이나 학교 등에 대피한 상황입니다. 전라북도의 집계를 보면은요. 이번 비로 주택 34채와 논과 밭 등 9,700여 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낙석 사고 그리고 하천 제방 사면이 유실되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전북에는 어제부터 많은 비가 왔는데요. 현재 비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전해주시죠. 지난 사흘 동안 전북에서는 4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전북에는 전북 14개 모든 시군에 호우 경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전북에는 내일까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비가 소강 상태를 보였던 전라북도 밤부터 다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TV나 라디오 뉴스에서 방송하는 기상정보 그리고 재난안전 문자 등을 수시로 확인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북 완주 만경강에서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충청권에서는 곳곳에서 하천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잇따르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충남 공주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솔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충남 공주 제민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하루 종일 비가 오다가 저녁부터는 소강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하천이 범람하면서 일대가 완전히 물에 잠겼는데요. 인접한 도로에서는 경찰이 도로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아파트 단지와 요양원까지 침수되면서 오늘 낮 12시 반쯤부터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주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고무보트까지 동원했는데요. 대피한 주민들은 공주대학교 등 임시대피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인접한 청양군에서도 많은 비에 목면 치성천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청양군은 하천과 인접한 저지대 주민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여에서도 규암리에 있는 제방인 수북정에 물이 새고 있어서 부여군이 부여읍 유스호스텔이나 규암 군민체육센터로 대피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산시도 곡교천 수위 상승으로 염치읍 곡교리와 석정리 지역에 침수가 진행되고 있다며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그제부터 충남에는 50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 이번 집중호우로 충남 공주에서만 이재민 40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네, 충청권 지역 곳곳에서 인명피해가 잇따랐다고요? 네, 오늘 하루 세종에는 2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오늘 새벽 산사태가 발생해 토사가 인근 상점을 덮치면서 70대 상점 주인 한 명이 숨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충남 청양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해 집 안에 있던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또 오늘 오후 4시쯤엔 공주 옥룡동에서 50대 남성 한 명이 물에 휩쓸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어제 논산에선 산사태로 2명이 숨지고 아산의 한 저수지에서 70대 낚시객이 실종되는 등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만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그제부터 충남에는 500mm가 넘는 비가 왔는데 공주와 부여 등 내륙엔 시간당 40mm의 폭우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충청권에는 내일까지 최대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가 없도록 계속된 특보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남 공주 제민천에서 KBS 뉴스 한솔입니다. 사흘 동안 500mm가 넘는 비가 내린 충남 공주에서는 금강에 접한 10여 개 마을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보트까지 동원한 구조 활동이 펼쳐졌지만 남성 한 명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도심 도로에 물이 들어차 구명보트가 떴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불어난 물에 고립된 주민들을 보트에 태워 구조합니다. 물이 얕은 곳에 다다르자 어르신을 업어 옮기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들것에 실어 구급차에 태웁니다. 사흘째 이어진 폭우로 금강이 범람하면서 마을 전체가 호수처럼 변했습니다. 저기가 우리 가게 앞이거든요. 거기가 찰랑찰랑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물이 들어온 거야. 막으려는데 못 막으니까 포기를 한 거지. 금강 지류인 제민천도 범람했습니다. 산책로에 있던 건물은 거의 잠겨 지붕만 보이고 게이트볼장은 아예 자취를 감췄습니다. 인근 요양원은 지하에 들어찬 물을 빼내기 위해 소방차까지 동원됐습니다. 하천변 아파트와 주택에 살던 주민들은 긴급히 가까운 대피소로 몸을 옮겼습니다. 무섭지. 밤 잠잠부터 씌워지니 그냥 고양이만 집에다 하나만 놓고 그냥 왔어요. 고양이? 네. 그때 걱정이네 또. 밤만 잔뜩 죽어 왔는데. 충남 공주에서만 이번 집중호우로 50대 남성 1명이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고 4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계속되는 장맛비에다 대청댐 방류로 유입량이 계속 늘고 있어 주민들은 언제나 물이 빠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사흘째 이어진 집중호우에 제방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충남 청양에서는 하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축사 10여 동이 물에 잠겼고 충남 부여에서도 강제방이 붕괴 조짐을 보이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사는 지붕만 남기고 물에 잠겼고 제방에서는 수문을 연 듯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금강 지류인 치성천의 제방이 일부 무너지면서 마을 한켠은 거대한 호수로 변했습니다. 충남 청양군이 대피 안내 문자를 보내고 30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미세하게 조금씩 움직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위험하다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순식간에 터져버리니까 뭐 감당할 수도 없고. 주민들은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제방 주변에 몰려있던 축사 10여 동이 물에 잠겼습니다.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면서 장비와 인력을 제때 지원받지 못한 주민들은 발만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왔더니 막 물이 막 차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면사무도 전화하고 군청도 전화하고 해도 사람도 없고 뭐 다 죽게 생겼는데 막 어떻게 뭐 손만 떨리고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금강 제방도 붕괴 위기에 놓였습니다.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제방이 붕괴될 조짐을 보이자 부여군은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주민 수백 명이 학교와 체육관 등으로 분산 대피했습니다. 대피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입은 채로 나왔어요. 진짜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입은 채로 나와서 군에서 버스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어르신들 모시고 같이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이번 비로 충남에서만 제방과 도로 등 공공시설물 34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지만 붉은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성룡입니다. 네, 사흘째 집중호우가 이어진 세종시 그리고 충남 청양에서는 오늘 새벽 산비탈이 무너지면서 토사가 주택을 덮쳤습니다. 또 토사가 쏟아지면서 달리던 승용차를 덮쳐 2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등 산사태와 토사 유출로 충청권에서만 5명이 숨졌습니다. 홍정표 기자입니다. 주택을 덮친 토사를 중장비가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비에 추가 산사태를 막기 위해 비탈면에는 방수포가 덮여졌습니다. 새벽 시간 산비탈에서 쏟아진 토사가 주택을 덮쳤습니다. 70대 집주인은 앞서 흘러내린 토사를 정리하러 나갔다가 다시 무너진 흙더미에 매몰돼 숨졌습니다. 집 안에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뚫을 치우기 위해서 나왔다가 절개지에서 흙이 그냥 무너진 거지요. 지난 13일부터 500mm가 넘는 비가 내린 충남 청양에서도 밤사이 폭우로 유실된 토사가 주택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집 안에 있던 60대 여성이 3시간여 만에 구조됐지만 숨졌습니다. 그 집기류가 다 쌓여 있어서 집기류를 걷어내면서 토사량을 확인해 보니까 그 토사량이 많아서 일단은 포크레인 중장비를 동원해서 도로 옆 비탈면에서 나무와 함께 쓸려 내려온 토사에 운행 중이던 승용차가 매몰됐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충남 논산의 봉안시설에서도 산사태로 방문객 2명이 숨졌습니다. 사흘 새 최고 6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충청권에서만 산사태와 토사 유출로 5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이번에는 수도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후부터 서울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계속된 팔당댐 방류로 한강 수위는 여전히 높습니다. 올림픽대로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 구간이 전면 통제되는 등 도로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청윤 기자, 잠수교는 계속 통제가 되고 있죠? 네, 비가 이렇게 많이 오지 않았다면 제 뒤로 토요일 밤 한강을 즐기는 시민들이 보일 시간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한강공원은 보이지 않고 흙탕물만 가득합니다. 서울에는 비가 오지 않지만 한강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전국에 계속된 비로 팔당댐에서 내보내는 물의 양을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수교는 인도와 차도 모두 계속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통제 구간도 늘었습니다. 오전부터 여의 상류와 여의 하류 나들목 양방향이 막혔고 오늘 오후 5시 반부터 가양대교와 동작대교 사이 양방향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저녁부터 경부고속도로 잠원 고가차도 공항 방향과 발산역 진입 램프 등도 추가로 통제됐습니다. 시내 도로 3곳도 통행이 어렵습니다. 수위 상승으로 개화 육관문과 망원 육관문 통제됐고 당산 나들목 육관문은 침수 대비 목적으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신림로는 상수도 파손으로 통제 상태입니다. 네, 한강 수위가 낮아져야 통제가 해제가 될 텐데 언제쯤 가능할지요? 밤 10시 기준 잠수교 지점 수위는 8.4m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이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팔당댐 방류는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에도 팔당댐에서 초당 12,000톤 안팎의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내린 비가 계속 쌓이면서 방류량은 연일 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방류량이 초당 9,000톤 정도였는데 오늘은 12,000톤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에 비가 오지 않아도 한강 수위는 낮아지지 않고 있어 도로가 언제쯤 정상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시민들에게 미리 교통 상황을 확인해 차량을 우회할 걸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보신 것처럼 며칠째 거센 비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비로 인한 사망과 실종 등 인명피해도 30명을 넘겼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비탈면에서 쏟아진 흙과 쓰러진 나무가 도로를 막고 있습니다. 슬로 내려갈까? 밀려온 토사에 차량이 넘어지고 야, 동네 이렇게 진짜 난생 처음이다, 난생 처음. 창고 지붕이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흙탕물이 덮쳐 도로 위는 차 대신 토사만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집중호우로 경북 예천과 영주, 봉화 일대에서는 산사태 피해가 컸고 충북 지역은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500mm 넘는 큰 비가 쏟아지며 괴산댐 물이 넘치면서 강변을 따라 이어진 마을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주민들은 대피했지만 논밭과 축사도 모두 물에 잠겨 재산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돼지 농장이 금강 바로 옆에 있어요. 금강이 넘쳐가지고 거기까지 침수가 돼요. 육지가 강으로 변한 전국의 피해 현장 곳곳에서 소방대원들은 보트를 동원해 구조 활동을 벌였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주말부터 계속된 비로 현재까지 2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13명이 다쳤고 14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아직 공식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충북 오송 궁평 지하차도에서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인명피해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비 피해 우려가 커지며 전국 13개 시도 4,700여 명의 주민들이 임시거처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과 인명피해 수습을 돕기 위해 행정안전부 국장급으로 구성된 특별지원단을 각 지역에 긴급히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가 왜 발생했는지 이 지역을 지리적으로 또 당시 수위 등으로 분석하고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먼저 저희 시청자 제보 영상 보겠습니다. 소방에 침수 신고가 접수된 게 아침 8시 37분인데요. 이 블랙박스 녹화 영상 시간과 비슷합니다. 이곳이 지하차도 입구인데요. 오른쪽 부분에서 이렇게 흙탕물이 거세게 그리고 또 무척 빠른 속도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미우천 제방과 이 지하차도 입구와의 직선 거리는요. 약 200m에 불과합니다. 당시 상황을 또 짐작할 수 있는 KBS 재난감시 카메라에 녹화된 미우천교의 모습입니다. 새벽 4시 10분에 홍수 경보가 발령됐고 아침 8시에는 이렇게 다리 상판 아래로 이 아래까지 해서 물이 가득 차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위 변화 그래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자료가 중요합니다. 현재 수위를 기록한 이 파란색 선을 좀 유심히 봐주십시오. 새벽부터 해서 수위가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더니 아침 6시 반에는 홍수 경보 수준보다 더 높은 심각 수위에 도달합니다. 그래프에서 이 보라색 선입니다. 이때의 수위가 9.2m입니다. 금강홍수통제소는 이때 관할구청에 심각 수위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교통통제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즉 정리하면 사고 발생 4시간 전에는 홍수 경보가 내려졌고 2시간 전에도 이렇게 수위가 심각 수준을 넘어섰다는 사실이 관계기관에 전달이 된 겁니다. 이렇게 2번의 골든타임이 있었지만 교통통제는 없었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다시 이 지도 보면은요, 이곳이 하천 제방입니다. 이 하천 제방의 수위가 이곳에 미우천구의 수위가 당시에 높았던 만큼 이 제방을 넘어서 물이 넘어왔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물이 넘치지 않았더라도 파이핑이라는 현상이 나타났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파이핑이라는 건 구조물과 흙 이음새에 이런 틈이 생겨서 그 사이로 물이 빠지는 걸 말하는데요. 즉 원료는 없었더라도 이러한 구멍으로 물이 샜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기가 저지대라는 점입니다. 좀 카메라를 확대해서 좀 봐보겠습니다. 이곳이 저지대라서 배수시설 작동했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지하차도의 절대 고도는요 21.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논밭인데요. 이곳의 절대 고도는 27m 정도 됩니다. 6m 정도의 높이 차이가 있죠. 이렇게 논밭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이게 배수되지 못해서 빠지지 못해서 어느 순간 이 지하차도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저지대라는 사실은 변한 게 없었고 충분한 시간도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 무척 뼈아픕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집중호우로 지금 사망자와 실종자가 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중대본에서 집계된 상황에 따르면 26명이 사망했고 10명이 지금 실종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26명이 사망했고 10명이 지금 실종된 상황입니다. 중대본 집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전문가와 함께 오늘 비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창삼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나오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26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지금 실종된 상황이에요. 예. 사망과 실종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예. 먼저 궁평 지하차도 사고부터 살펴보죠. 사고 원인을 먼저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먼저 보도된 대로 8시 45분경에 미호천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죠. 그리고 미호천가 지하차도 옆 550m 정도 떨어진 이제 제방 쪽이 끝단이 붕괴되면서 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붕괴된 물들이 들어오는 시간이 2, 3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의 구조상 이제 지하차도로 진입하는 쪽으로 보면 우리가 좌우 쪽에서 낙차를 지니고 절벽처럼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렇게 떨어진 물이 지금 대충 계산해 보면 지하 공간이 우리가 폭이 한 16m 정도 되고요. 높이가 한 4.3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 3만 입방미터 이상이 됩니다. 그런 3만 입방미터에 이 물이 들어갔던 속도가 2, 3분 안에 가득 찼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물의 유속이 최소 한 3m 빨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버스랑 차량들이 빨려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식간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서 고립되어서 이런 사건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하차도 규모라든지 부피를 봤을 때 다 퍼내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영상을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궁평 지하차도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면 네이버 스트리트뷰에서 보여주는 앱인데요. 지금 보면 한 차선이 이제 편도 그 2차선, 그러니까 네. 4차선입니다. 폭이 한 16m 정도 될 것 같고요. 높이가 4.3m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간 자체가 한 500m 정도 되기 때문에 적게는 3만 입방미터에서 많게는 4만 4천 입방미터가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소방본부에서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이라는 걸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데서는 분당 한 7만 5천 리터를 뽑아낸다 그러고 적게는 이제 3만 리터를 뽑아낸다 그러는데 결론적으로는 만일 7만 5천이 맞다 그러면 우리가 한 6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3만 리터라고 생각하면 13시간. 네. 우리가 지난 그 포항 흰남도 때 포항 주차장에 물을 빼는데 14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최소 한 10시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미호강 수위의 영향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 당시에 심각 단계였기 때문에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제방이 붕괴될 수밖에 없고 원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우리들이 차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차단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하철에는 일반적으로 배수 펌프가 있을 텐데요. 자, 이 저지대로 물이 쏠렸을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지금 일반적으로 지하차도에 4개의 배수 펌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서서히 들어오는 물을 뽑아내는 구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초당 많게는 수천 톤씩 들어오는 상황이 수천 입방미터씩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지하차도에 있는 펌프는 거의 무용지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하천변에 있는 지하차도는 상당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차수벽들이 좀 도로를 차단하는 것들을 못했던 것들이 우리가 이런 사고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하차도에서 인명 피해가 난 게 처음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 지하 공간이 참 위험한데 주의할 점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사실 작년에 우리가 초량차도라고 그래서 부산역 앞에 있는 데서 보면은 사고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내수 침수에 의한 겁니다. 근데 하천물에 의한 범람은 그것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하천변의 지하차도는 가급하게 그 하천의 수위를 보면서 자동 차단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조금 전에 이제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하천이 범람한다거나 이 댐이나 제방을 넘는 일이 이제 우려가 되는데 어느 지역이 위험할까요? 지금 현재 가장 우려스러운 지역은 금강하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강하류. 금강하구가 네. 지금 많은 댐에서 많은 물을 방류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지금 아침에 만조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점들이 좀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제방이 원류가 될 때 그러니까 물이 상승할 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물이 하강할 때 조금 더 위험합니다. 물이 하강하면서 지금 물이 조금 빠지다가 다시 피크가 올 때 그때가 제방이 붕괴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때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창삼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철도 운행도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일반 열차 운행은 오늘도 전면 중단되고 수도권 지하철도 오늘 첫 차부터 서행할 예정이어서 지연이 속출할 전망입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KTX와 SRT를 제외한 일반 열차는 오전 9시부터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코레일은 앱과 SNS 등으로 공지했지만 확인 못한 승객들로 주요 역은 혼잡이 상당했습니다. 운행 중지 열차는 무궁화호와 ITX 새마을 전 노선, KTX 중 수원과 서대전 경유편, KTX 이음입니다. 이들 열차는 최소한 내일 자정까지는 계속 중단됩니다. 새마을 타려고 했는데 새마을차가 그 호우 때문에 취소가 되어서 좀 더 늦게 타려고 하다가 KTX밖에 없어서 KTX 선로는 교각이나 터널 구간이 많아 침수나 산사태 위험이 비교적 낮습니다. KTX나 SRT 대부분은 운행 자체는 가능하지만 서행 구간이 많아 지연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식사 예약이 좀 돼 있는데 시간을 조금 못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지금 다시 연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도권 전철은 내일 첫 차부터 시속 60km 이하로 서행합니다. 지연이 누적돼 실제 운행은 시간표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코레일은 열차 운행이 정상화될 시점은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는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비탈길 토사 때문에 4시간가량 전면 차단됐던 것 외엔 통제 구간은 없습니다. 기상 상황으로 결항되는 항공편도 없습니다. 백길은 서해 중부와 남부 위주로 일부 여객선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상 상황이 계속 급변해 무슨 교통편이든 탑승 계획이 있다면 운행 여부를 꼭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네, 이번에는 청주 오송 사고 현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한성원 기자, 수색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침수 사고 현장인 청주 오송 지하차도 현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현장 상황은 본격적인 물 빼기 작업을 하기 전 물막이 작업, 그러니까 강으로부터 물이 넘어오는 걸 막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하차도 상단까지 물이 가득 차 있어 구조대가 들어가서 구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차도 안에 차량 15대가 고립돼 최소 11명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 주변은 차량 이동을 통제하고 CCTV와 이동통신사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차도에서 물을 빼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지하차도 안에 6만 톤가량의 물이 차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사포를 동원해 분당 3톤을 빼낼 수 있는데 바로 옆 미호강에 물이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밤새 양수 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완전 배수까지는 8시간 정도 걸리고 배수 시작 후 3시간이 지나야 수색대의 수색이 가능할 것으로 소방당국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물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도록 물을 막는 작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또 흙탕물이 가득 차 수중에서 시야 확보도 쉽지 않아 수중 카메라 등 장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사고 수습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사고 수습과 유족과 부상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도 호우 기형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손민규 기자,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광주 5.18 기념공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부터 조금씩 내리는 비는 오후 들어 조금씩 강해지더니 현재는 내리고 그치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 머물렀던 비구름은 늦은 오후부터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현재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곡성 금곡교에 내려져 있던 홍수주의보가 홍수경보로 대체됐습니다. 섬진강 구례교와 광주 장록교, 장성 제2황룡교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하루 내린 비는 구례 성삼제 136mm로 가장 많고 해남 현산 107.5, 장성 95.5mm 등입니다. 특히 구례 성삼제와 곡성, 해남 현산에는 시간당 40에서 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장성 3계면에는 빗물로 약해진 옹벽과 함께 자전거도로 50여 미터가 무너졌습니다. 광주 남구에서는 빈 단독주택 담벼락이 무너져 구청에서 긴급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또 광주 광산구 신가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서 통행이 통제됐다가 배수 작업 후 재개됐습니다. 현재 광주시는 광천 1교와 2교, 광암교 등 하천변 도로와 산책로, 둔치 주차장의 통행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추가 침수에 대비해 중림 지하차도를 선제적으로 통제하는 등 침수된 적 있는 지하차도 8곳에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도 100에서 200, 많은 곳은 250mm 이상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에서부터 오전 사이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최대 80mm의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비로 지반도 약해진 상태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어제부터 내려졌고요. 옹벽과 석축, 절개지 등 붕괴 우려가 있는 곳엔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또 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에서 집안 침식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인근을 통행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기 시작한다면 무릎 높이까지 차오르기 전에 서둘러 차에서 빠져나와야 하고 지하차도에 물이 차고 있다면 우회하셔야 됩니다. 좁고 긴 장마정선이 계속 이동하며 예상 강수량이 달라지고 있으니 재단 안전문자와 호우특보를 계속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경북 지역에도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17명, 실종자는 9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대구에서도 1명의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와 실종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경북 예천으로 갑니다. 박진영 기자, 예천에 지금 비가 얼마나 내리고 있습니까? 네, 거세게 내리던 비가 조금씩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지금은 완전히 그쳤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내린 많은 비로 제리로 보이는 지방하천 한천의 수위가 많이 높아졌고 유속도 상당히 빨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이 저물면서 추가 산사태와 고립 위험 때문에 산사태 현장의 구조 인력은 모두 철수한 상태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예천 스타디움에는 전국에서 집결한 구조 장비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고립마을에 투입되기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KBS 취재진이 찾은 현장은 산사태로 주택 5채가 쓸려가면서 토사와 흙탕물이 가득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예천과 봉화, 영주에서 지금까지 17명이 숨졌습니다. 또 예천에서만 9명이 실종됐고 대구 팔거천 변에서는 자전거를 타던 1명이 강물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이 밖에도 부상자 5명 등 대구와 경북에서는 모두 3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700여 세대 1,100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했는데요. 소방당국은 예천에 중앙119 구조본부 전대원을 비상동원하여 실종자 수색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자,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자, 내일도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세현 기자, 지금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네, 레이더 영상을 보면 강한 비구름대는 지금 주로 전남 남해안 지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요. 붉은색은 시간당 20mm 안팎, 보라색은 1시간에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들 지역에선 현재 시간당 2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조금 전 전남 해남에서는 1시간 동안 25.5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비구름 양상은 오늘 오후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오늘 비구름의 이동 상황을 좀 더 길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에는 비교적 동서로 이렇게 폭이 넓은 구름대가 점차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인데요. 남북 방향으로 폭이 점점 좁아지면서 비구름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남쪽으로는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그리고 북쪽으로는 건조한 공기가 이렇게 맞섰는데요. 하지만 밤이 되면서는 이 건조 공기가 조금 더 강하게 내려앉으면서 더욱 격렬하게 충돌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밤사이에는 우리나라의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가늘고 강한 비구름대가 오르내리면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어느 지역에 얼마나 더 많은 비가 내릴까요? 네, 슈퍼컴퓨터의 강수 예측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남서에서 북동쪽으로 형성된 이 가늘고 강한 비구름대가 내일 오전까지는 주로 전남과 경남권 그리고 경북권 남부에 시간당 50에서 80mm의 폭우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가 되면서는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권에도 시간당 30에서 60mm의 집중호우를 쏟겠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남과 경남, 경북권 남부에는 최대 250mm 이상, 충청 남부와 전북, 그리고 경북 북부에는 많게는 200mm가 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충청 북부에는 5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이미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충남과 전북 그리고 경북에는 500mm 안팎의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고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하천변, 산사태 위험 지역에선 계속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